공무원이요? 뭐 별거 없네요. 윤명숙의 차가운 목소리가 호텔 레스토랑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후 2시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의 프라이빗 다이닝룸이었죠. 한 층 전체를 대관했다는 이곳에서 상견례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정희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공무원이에요. 58살의 그녀는 10년도 넘은 개량한복을 단정히 차려입고 있었죠. 어젯밤 정성스럽게 다린 옷이었습니다. 딸 세연의 결혼을 앞둔 상견례 자리였지만 시작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사실 이 상견례가 성사되기까지는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29살의 강세연은 공공기관에서 계약직 사무직으로 근무하고 있었어요. 소박하고 밝은 성격의 그녀가 장민석과 만난 건 1년 전이었죠. 32살의 민석은 잘생기고 젠틀한 외모에 좋은 학벌까지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세연아, 민석이는 정말 괜찮은 사람 같다. 집안도 탄탄하고 주변 사람들은 모두 부러워했어요. 민석의 부모는 태명테크라는 군수물자 납품회사를 운영하는 회장 부부였거든요. 세연 역시 민석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따뜻하고 다정한 그의 모습에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었죠. 몇 달 전 민석이 상견례를 제안했을 때 세연은 설렜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호텔에서 하고 싶다고 하시네. 좀 격식 있게 하자고. 민석의 말에 세연은 약간 부담스러웠지만 흔쾌히 동의했어요. 하지만 이정희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엄마, 호텔이라니. 너무 부담스럽지 않을까? 세연이 걱정하자 이정희는 딸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괜찮다. 딸 행복하면 그게 최고지. 그녀는 낡은 개량한복 한 벌을 꺼내 정성스럽게 손질했습니다. 30년 넘게 공직에 몸담아온 이정희였지만 늘 검소하고 단정한 생활을 해왔거든요. 상견례 당일 아침, 이정희는 일찍 일어나 딸을 위해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엄마, 긴장돼 죽겠어. 세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이정희가 따뜻하게 안아주었어요. 우리 세연이가 제일 예쁘다. 자신감 갖고 가자. 호텔에 도착했을 때 이정희와 세연은 로비의 화려함에 약간 압도당했습니다. 대리석 바닥과 샹들리에 그리고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이 평소 그들이 접하던 일장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여기가 맞나? 세연이 작은 소리로 물었을 때 민석이 손을 들어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민석은 평소와 다름없이 젠틀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뒤로 나타난 부모님들은 예상과 달랐어요. 윤명숙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도배한 모습이었고 장태호 회장은 값비싼 시계와 정장으로 무장하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이정희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지만 윤명숙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작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장태호 회장은 악수를 건네면서도 어딘가 형식적인 느낌이었죠. 레스토랑으로 이동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분위기는 더욱 어색해졌습니다. 윤명숙이 이정희의 옷을 보며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거든요. 요즘도 그런 스타일 입는 사람이 있네. 세연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이정희는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았어요. 프라이빗 다이닝룸에 들어서자 윤명숙이 본격적으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공무원이시라고 들었는데 어떤 일 하세요? 일반 사무직입니다. 이정희의 간단한 대답에 윤명숙은 코웃음을 쳤어요. 우리 집안엔 교수, 변호사, 장군도 많거든요. 장태호 회장이 거들었습니다. 군납 쪽은 제대로 연줄 없으면 못해요. 우리 태명테크가 군수물자 납품하는 회사라서 말이죠. 그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재력과 인맥을 과시했습니다.
이번에 계약 터져서 수백억 벌었어요. 장군들과도 자주 만나 골프도 치고 그래요. 요즘은 집안 수준도 잘 맞춰야 해요. 세연은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손이 떨려서 물잔조차 제대로 잡을 수 없었죠. 민석은 중간중간 엄마 그만해요라고 말했지만 윤명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연 씨도 참 소박하네요. 요즘 젊은 애들은 다 세련된데 좀 촌스러운 느낌이 있어요. 윤명숙의 말에 세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우리 민석이한테 과분하진 않아도 부족한 것 같네요. 이정희는 딸의 어깨를 살짝 토닥이며 여전히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저희 딸이 부족한 게 많죠. 잘 부탁드려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30년 넘게 나라를 위해 헌신해온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가볍게 여겨지다니. 결혼은 집안 대 집안이지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윤명숙의 목소리에는 조소가 가득했습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2시간여 동안 이어진 상견례는 굴욕의 연속이었어요. 세연은 거의 말을 하지 못했고 이정희는 모든 모욕을 참아내야 했습니다. 민석은 부모를 완전히 말리지 못했고 오히려 어딘가 부끄러워하는 듯한 모습마저 보였죠. 상견례가 끝나고 택시에 올랐을 때 세연은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부족해서. 이정희는 딸을 꽉 안으며 말했어요. 아니다. 우리 세연이는 하나도 부족하지 않아. 엄마가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하지만 그날 밤 세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윤명숙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이정희 역시 밤새 뒤척였어요. 딸이 상처받은 모습이 가슴을 찔렀지만 그래도 참으려 했습니다. 상견례가 끝난 지 사흘이 지났지만 세연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평소 밝고 활발했던 딸이 말수가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밤마다 뒤척이며 잠을 설치는 모습을 보니 이정희의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세연아, 괜찮다고 했잖아. 엄마는 정말 괜찮으니까 너도 신경 쓰지 마. 이정희가 아침 식사를 차려주며 말했지만 세연은 고개만 젓고 있었어요. 엄마, 민석이 어머니가 한 말들이 계속 생각나. 우리가 정말 그렇게 보이는 건가? 세연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민석과의 미래를 그려왔지만 상견례 이후 모든 게 불확실해졌어요.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의 가족이 자신을 그렇게 무시한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민석으로부터는 몇 차례 연락이 왔었습니다. 세연아, 우리 엄마가 좀 과했어. 미안해. 하지만 그의 사과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가 좀 더 당당했으면 좋겠어라는 말까지 덧붙이는 바람에 세연의 마음은 더욱 상했습니다. 이정희는 출근길에서도 계속 딸 걱정을 했어요. 30여 년간 군복을 입고 살아온 그녀였지만 딸 앞에서만큼은 그저 평범한 엄마일 뿐이었죠. 강직하고 정의로운 성품으로 수많은 일들을 해결해왔지만 딸의 상처만큼은 어떻게 달래줘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아침 세연은 평소보다 더 힘들어 보였어요. 엄마, 나 오늘 출근하기 싫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봐 무서워. 이정희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세연아, 너는 아무 잘못이 없어. 당당하게 살면 돼. 하지만 그날 오전 10시경 이정희에게 긴급 전화가 걸려왔어요. 세연이 출근길 횡단보도 앞에서 갑자기 쓰러졌다는 연락이었습니다. 과호흡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실신이었죠. 이정희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에서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있는 딸을 보는 순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세연아, 엄마가 여기 있어. 괜찮을 거야. 의사는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에 큰 충격을 받으신 일이 있나요? 환자분이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정희는 주먹을 꽉 쥐며 대답했어요. 네, 있었습니다. 세연이 깨어났을 때 첫마디가 이정희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약해서 이런 일이. 아니야, 세연아. 엄마가 미안해.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그때 민석이 병원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그의 반응은 이정희가 기대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세연아, 우리 엄마 말 때문에 그 정도로 예민하면 결혼 생활은 힘들지 않을까? 민석의 말에 세연은 더욱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민석 씨,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이정희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좀 당황해서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었죠. 세연은 민석을 보며 말했습니다. 민석아, 우리 좀 생각해보자. 나는 지금 혼란스러워. 민석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병실을 나갔어요. 결국 세연은 홀로 남겨진 채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정희는 딸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어요. 세연아, 엄마가 다르게 해결할게. 너는 그냥 쉬어. 그녀의 눈에는 지금까지 보여주지 않았던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그날 밤, 이정희는 오랜 시간 혼자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30년 넘게 군복을 입고 살아온 그녀였지만 딸을 위해서는 그 누구보다 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윤명숙과 장태호 부부가 한 말들이 하나하나 되살아났죠. 군납 쪽은 제대로 연줄 없으면 못해요. 장군들과도 자주 만나 골프도 치고 그래요. 우리 집안엔 교수, 변호사, 장군도 많거든요. 이정희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던 그 장군이 바로 자신이라는 걸 알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생각보다는 딸을 위한 일이 우선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세연은 여전히 힘들어했습니다. 엄마, 나 정말 민석이랑 결혼할 수 있을까? 그 집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싫어하는데. 이정희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세연아,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결혼할 이유가 없어. 엄마는 내 편이야. 세연은 회사에 며칠간 병가를 내고 집에서 쉬기로 했습니다. 이정희도 딸을 돌보기 위해 휴가를 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이정희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오랫동안 보관해둔 상자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각종 증명서와 훈장들, 그리고 정확한 계급장이 달린 정복이 들어 있었습니다. 육군 투스타 소장, 그것이 이정희의 진짜 모습이었죠. 딸이 참 많이 참았구나. 이제 엄마가 나설 때가 된 것 같아. 이정희는 조용히 중얼거리며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태명테크라는 회사 이름이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거든요. 그녀는 국방부 산하 군납 부정 특별조사단의 책임자였습니다. 최근 몇 년간 군수업체들의 부정한 거래를 수사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었죠. 태명테크도 그 조사 대상 중 하나였어요. 이정희는 핸드폰을 들고 후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훈아, 나야. 태명테크 관련 자료 다시 한번 점검해봐. 급한 일이야. 전화를 끊고 나서 그녀는 딸을 위해 차 한 잔을 우려주러 부엌으로 향했어요. 세연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정말 바보 같지?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정희는 딸 옆에 앉으며 따뜻하게 말했어요. 아니야. 내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너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과는
함께할 필요 없어. 그날 밤 이정희는 오랜 시간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태명테크의 군납 계약 내역, 입찰 과정, 그리고 의심스러운 거래 기록들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어요. 장태호 회장이 자랑했던 그 수백억 계약도 그중 하나였죠. 이정희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딸을 살펴봤습니다. 세연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얼굴에는 여전히 근심이 서려 있었어요. 지난 며칠간의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잠결에도 눈썹이 찌푸려져 있었습니다. 우리 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정희는 세연의 이마에 살며시 입맞춤을 하고 조용히 방을 나왔어요. 오늘은 특별한 하루가 될 것 같았습니다. 아침 7시 이정희는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국방부 청사 지하 2층에 위치한 군납 부정 특별조사단 사무실이었습니다. 아직 아무도 출근하지 않은 조용한 사무실에서 그녀는 컴퓨터를 켜고 태명테크 관련 파일들을 꺼내기 시작했죠. 태명테크, 장태호 회장. 화면에 나타난 자료들을 보며 이정희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지난 5년간의 군납 계약 내역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상당한 규모의 계약들이었고 그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여러 곳 발견되었습니다. 오전 9시 문재훈 중령이 사무실에 들어왔어요. 40살의 그는 이정희의 후배이자 조사단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장군님, 일찍 오셨네요. 무슨 특별한 일이라도. 재훈아, 태명테크 건 기억하지? 이정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욱 진지했어요. 네, 작년부터 예의주시하고 있는 업체죠. 군납 입찰 과정에서 몇 가지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문재훈은 두꺼운 파일을 꺼내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장태호 회장이 군 간부들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자주 갖고 있고 특히 골프 접대가 빈번해요. 입찰 정보가 미리 유출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래, 이번에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하자. 모든 자료를 재검토하고 필요하면 압수수색도 진행해.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개인적인 이유가 있어. 자세한 건 나중에 설명해 줄게. 이정희의 표정이 단호해졌어요. 이번만큼은 개인적인 감정도 섞여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이정희는 국방부 고위 간부들이 참석하는 회의에 참석했어요. 군납 부정 척결에 관한 정례 회의였습니다. 최근 군수업체들의 부정한 로비와 입찰 조작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정희가 발표를 시작하자 회의실 분위기가 숙연해졌어요. 특히 태명테크의 경우 지난 5년간 수상한 거래 패턴이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면적인 수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장군, 구체적인 혐의 사항이 있나? 국방부 차관이 물었어요. 입찰 정보 사전 유출, 골프 접대를 통한 로비, 납품 가격 부풀리기 등 여러 정황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이정희는 문재훈과 함께 구체적인 수사 계획을 세웠어요. 장 회장의 개인 계좌 추적, 골프장 출입 기록, 그리고 군 간부들과의 만남 내역을 모두 조사해. 특히 윤명숙 부회장의 해외 계좌도 확인해봐. 윤명숙 부회장이요? 응, 장태호의 부인이야. 실질적으로 회사 운영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어. 명품 구매 내역이나 고액 소비 패턴도 함께 조사하면 뒷돈의 출처를 추적할 수 있을 거야. 문재훈은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며칠 안에 구체적인 증거들을 확보해 보겠습니다. 오후 2시 이정희는 집에 돌아가 세연을 확인했어요. 딸은 여전히 식욕이 없어 보였고 민석으로부터 온 문자 메시지들을 보며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엄마, 민석이가 만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아니면 말고. 억지로 할 필요 없어. 이정희는 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만약 만난다면 내 마음을 정확히 전달해. 더 이상 상처받을 필요 없으니까. 세연은 고민 끝에 민석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녁 7시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민석은 평소보다 어색한 표정을 지으며 나타났습니다. 세연아,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미안해. 하지만 그의 사과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우리 부모님도 처음에는 좀 당황하셨는데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세연은 민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석아, 솔직히 말해줘. 너도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내 부모님처럼? 민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그런 건 아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좋았을 텐데. 적극적으로? 세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 어머니가 우리를 무시할 때 내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했던 거야? 민석은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좀 더 당당하게. 그의 말에 세연은 깊은 실망감을 느꼈어요. 민석아, 우리 좀 생각해보자. 나는 지금 확신이 서지 않아. 세연의 말에 민석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세연아, 갑자기 왜 이래? 결혼 준비도 다 하고 있었잖아. 내가 나를 진짜 사랑한다면 내 부모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했을 때 더 강하게 막았어야 했어. 하지만 너는 그냥 지켜보기만 했잖아. 세연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어요. 결국 두 사람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헤어졌습니다. 세연은 집에 돌아와 이정희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엄마, 나 정말 혼란스러워. 민석이가 변한 건지 아니면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몰랐던 건지. 이정희는 딸을 꽉 안으며 말했어요. 세연아, 사람은 위기가 닥쳤을 때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법이야.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널 지켜줬을 거야. 그날 밤 문재훈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장군님, 중요한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태명테크의 해외 계좌에서 상당한 규모의 뒷돈이 확인되었고 골프 접대 명단에 고위군 간부들의 이름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요. 이정희의 눈이 번뜩였어요. 좋아. 내일부터 본격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가자. 모든 증거를 확보해야 해. 네, 이미 영장 신청도 완료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이정희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반격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새벽 5시, 이정희는 평소보다 더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오늘은 태명테크에 대한 전면적인 압수수색이 예정된 날이었어요. 30년 넘게 군복을 입고 살아온 그녀였지만 오늘만큼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세연은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지난 며칠간의 스트레스로 인해 제대로 된 잠을 자지 못했던 딸이 처음으로 편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이정희는 딸의 이마에 살며시 키스하고 조용히 방을 나왔어요. 오늘부터 달라질 거야. 이정희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정복을 꺼냈습니다. 육군 투스타 소장의 계급장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지난 상견례에서 입었던 낡은 복장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오전 6시 국방부 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이 시작되었습니다. 문재훈 중령을 비롯한 조사팀원들이 모두 모였어요. 오늘 오전 9시부터 태명테크 본사, 장태호 회장 자택, 윤명숙 부회장 별장에 대한 동시 압수수색을 실시합니다. 이정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욱 단호했어요. 이번 수사는 군납 부정의 전면적인 척결을 위한 첫 단계입니다. 철저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문재훈이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장태호 회장의 개인 계좌에서 15억 원 규모의 의심스러운 자금 이동이 확인되었고, 윤명숙 부회장 명의의 해외 계좌에서도 상당한 규모의 뒷돈이 발견되었습니다. 골프 접대 관련 증거는 어떤가? 이정희가 물었어요. 지난 3년간 총 50여 차례의 골프 접대가 있었고, 그중 상당수가 군납 입찰 직전에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장성급 간부들과의 만남이 빈번했어요. 이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아, 모든 증거를 확보하자. 이번 기회에 군납 비리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야 해. 오전 8시 30분, 세 개조로 나누어진 압수수색팀이 각각의 목적지로 출발했어요. 이정희는 직접 태명테크 본사로 향하는 팀을 이끌었습니다. 헌병대와 감사관들이 함께하는 대규모 작전이었죠. 태명테크 본사는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30층 규모의 고층 빌딩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임직원들이 바쁘게 드나드는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정복을 입은 이정희와 수사관들이 로비에 나타나자 직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국방부 군납 부정 특별조사단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겠습니다. 이정희의 선언에 로비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리셉션 직원은 당황한 표정으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장태호 회장실은 어디입니까? 30층입니다만. 지금 회의 중이실 텐데. 상관없습니다. 안내해 주세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이정희는 지난 상견례 날을 떠올렸어요. 장태호가 자랑스럽게 말했던 수백억 계약, 장군들과의 골프 모임, 그리고 윤명숙의 오만한 태도까지 모든 게 오늘 끝날 것 같았습니다. 30층 회장실 앞에 도착했을 때 비서가 급히 나와서 말했어요. 죄송합니다만 회장님께서 중요한 회의 중이셔서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즉시 문을 열어주세요. 이정희가 영장을 내밀자 비서는 할 수 없이 회장실 문을 열었어요. 넓은 회장실 안에서 장태고와 임원들이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장태호는 이정희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게 누구신가요? 왜 갑자기? 장태호가 당황하며 일어섰지만 이정희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태명테크 장태호 회장님, 군납법 위반 및 납품 가격 부풀리기, 뒷돈 제공 혐의로 압수수색을 시작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장태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우리 회사는 정당하게 군납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근거로? 이정희는 배지를 보이며 신분을 밝혔습니다. 국방부 군납 부정 특별조사단 책임자 육군 소장 이정희입니다. 회장실 안이 순간 정적에 빠졌어요. 장태호는 눈을 크게 뜨며 이정희를 다시 쳐다봤습니다.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얼굴이었거든요. 하지만 상견례 때의 초라한 모습과 지금의 당당한 모습 사이의 차이가 너무 커서 쉽게 연결되지 않았어요. 소장님이라고요? 장태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상견례에서 배웠죠. 그 순간 장태호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버렸어요. 상견례에서 평범한 공무원이라고 소개되었던 그 여성이 바로 육군 소장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그때 그분이 네, 저희 딸 세연이의 어머니입니다. 이정희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그때 제가 군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 안 나시나요? 장태호는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상견례에서 자신이 얼마나 오만하게 행동했는지, 그리고 부인 윤명숙이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는지 모든 게 떠올랐거든요.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재훈 중령이 나서며 말했어요. 회장님의 개인 컴퓨터, 서류,
그리고 금고 내용물까지 모두 압수하겠습니다. 한편 윤명숙이 있는 청담동 별장에서도 동시에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명품으로 가득한 별장에서 윤명숙은 헌병들을 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하지만 수사관들은 차분하게 증거를 수집했어요. 해외 명품 구매 영수증들, 고액의 현금, 그리고 의심스러운 통장들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부회장님, 이 해외 계좌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윤명숙은 점점 얼굴이 하얗게 변해갔어요. 자신이 그렇게 무시했던 평범한 공무원의 정체가 무엇인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태명테크 본사에서는 계속해서 증거들이 발견되고 있었어요. 장태호의 개인 금고에서 수억 원의 현금이 나왔고 컴퓨터에서는 군 간부들과의 은밀한 거래 내역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골프장 이용 내역들은 무엇입니까? 수사관이 서류를 보이며 물었어요. 장태호는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정희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상견례 때 말씀하신 게 맞네요. 장군들과 자주 골프를 치신다고 하셨죠. 그녀의 말에 장태호는 완전히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그때 저를 그렇게 무시하셨던 이유를 이제 알겠습니다. 군인을 우습게 보셨던 거죠. 이정희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분노가 숨어 있었어요. 오후 2시경 압수수색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세 곳에서 나온 증거들만으로도 기소에 충분한 수준이었어요. 장태호와 윤명숙은 참고인 조사를 위해 수사기관으로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정희는 마지막으로 장태호에게 말했어요. 회장님, 제 딸이 많이 상처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수사는 개인적인 감정 때문이 아니라 정의를 위한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려요. 장태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자랑했던 장군과의 인맥이 결국 자신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었어요. 오후 3시 이정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세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태명테크 압수수색 소식이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군수업체 태명테크에 대한 국방부의 전격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군납 입찰 과정에서의 부정행위와 고위 간부 로비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앵커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세연은 화면 속 태명테크 건물을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이거 민석이 아버지 회사 아니야? 이정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딸 옆에 앉았어요. 세연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이정희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진지했습니다. 세연은 뉴스에서 눈을 떼고 엄마를 바라봤어요. 무슨 일이야, 엄마? 표정이 이상해. 오늘 태명테크를 수사한 책임자는 엄마였어. 이정희의 말에 세연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엄마가? 세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엄마를 쳐다봤어요. 평소 검소하고 조용했던 엄마가 군의 고위직이라니 상상도 할 수 없었거든요. 그럼 상견례 때 딸 앞에서는 그냥 엄마이고 싶었거든. 이정희는 세연의 손을 잡으며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상처받는 모습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 세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뉴스에서는 계속해서 태명테크 관련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장태호 회장과 윤명숙 부회장이 참고인 자격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했으며 이들의 자택과 회사에서 상당한 규모의 증거물이 압수되었다고 합니다. 세연은 화면을 보며 복잡한 심정을 드러냈어요. 민석이는 이 사실을 알까? 아마 지금쯤 알았을 거야.
부모님이 수사받고 있으니까. 그때 세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석으로부터 온 전화였어요. 세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세연아,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우리 부모님이 갑자기 수사를 받는다는데. 민석의 목소리는 당황과 혼란으로 가득했어요. 나도 뉴스 보고 알았어. 너 혹시 이 일과 관련해서 아는 게 있어? 내 어머니가 공무원이라고 했는데. 민석의 질문에 세연은 이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이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민석아, 우리 엄마가 그 수사를 담당하는 사람이야. 전화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뭐라고? 내 어머니가? 응, 우리 엄마는 육군 소장이야. 국방부에서 군납 비리를 수사하는 책임자고. 세연의 말에 민석은 완전히 말을 잃었어요. 상견례에서 자신의 부모가 그렇게 무시했던 평범한 공무원이 실제로는 고위 군간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럼 상견례 때. 맞아. 내 부모님이 장군들과 인맥이 있다고 자랑할 때 바로 우리 엄마가 그 장군이었어. 민석은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윤명숙이 얼마나 오만하게 굴었는지, 아버지가 얼마나 잘난 척했는지 모든 게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자신 역시 그 순간에 세연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다는 사실도요. 세연아, 이건 좀 이상하지 않아?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우리 부모님을 수사하는 거야? 민석의 말에 세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라고? 이정희가 세연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석 씨, 저예요. 이정희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한 가지 분명히 해두고 싶은 게 있어요. 이번 수사는 개인적인 감정과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태명테크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수사 대상이었어요. 이정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민석 씨 부모님이 저희를 무시한 것과 이번 일은 별개입니다. 저는 군인으로서 정의를 실현하는 것뿐이에요. 민석은 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세연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민석이가 변한 것 같아. 아니면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몰랐던 건지. 이정희는 딸을 안으며 말했어요. 사람은 위기가 닥쳤을 때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법이야. 저녁 시간이 되자 더 많은 뉴스들이 보도되기 시작했어요. 태명테크의 군납 비리 규모가 수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고위 군간부들과의 골프 접대를 통한 로비 의혹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세연은 뉴스를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결혼을 꿈꿨던 상대의 가족이 이런 일에 연루되어 있었다니 믿기 어려웠어요. 엄마, 나 정말 바보였구나. 그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전혀 몰랐어. 아니야, 세연아. 너는 순수하게 사랑했던 거야. 그게 잘못이 아니야. 이정희는 딸을 위로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까 현명한 선택을 하면 돼. 그날 밤 민석으로부터 여러 차례 전화와 메시지가 왔지만 세연은 받지 않았어요. 지금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상견례에서 받았던 상처, 그리고 오늘 알게 된 진실들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정희는 늦은 밤까지 사무실에서 온 전화를 받았어요. 장군님, 윤명숙 부회장 조사에서 중요한 진술이 나왔습니다. 해외 계좌의 자금이 모두 군납 계약과 관련된 뒷돈이라고 인정했어요. 그래, 수고했어. 내일 본격적인 조사를 계속 진행하자. 이정희는 전화를 끊고 세연의 방을 확인했어요. 딸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얼굴에는 여전히 근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 딸이 빨리 이 일을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정희는 세연의 이마에 살며시 키스하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어요. 내일은 더 중요한 수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태명테크 본사에서는 직원들이 술렁거리고 있었어요. 회장 부부가 수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에 모든 직원들이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민석 역시 회사에서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민석 씨, 정말 몰랐어요? 아버지 회사 일들,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민석은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했지만 사람들의 의심스러운 눈빛은 거두어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날 밤 민석은 세연에게 마지막으로 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세연아,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 부모님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줄 전혀 몰랐다고. 우리 관계까지 끝낼 필요는 없지 않을까? 나는 여전히 널 사랑해. 하지만 세연은 그 메시지를 읽고도 답장하지 않았어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덮고 넘어갈 수는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세연은 일찍 일어나 엄마와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지난밤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된 후 처음으로 제대로 된 식사였어요. 엄마, 어젯밤에 많은 생각을 해봤어. 나 정말 어리석었구나. 이정희는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아니야, 세연아. 너는 순수하게 사랑했던 거야. 그게 잘못이 아니라고 했잖아. 하지만 상견례 때 민석이가 나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한 것도 어제 전화에서 보인 태도도 모든 게 실망스러워. 그때 이정희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재훈 중령으로부터 온 전화였어요. 장군님, 긴급히 보고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윤명숙 부회장이 추가 진술을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 골프 접대 명단에 포함된 장성들의 실명을 모두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장태호 회장의 해외 계좌에서 추가로 30억 원이 발견되었어요. 이정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 정도면 구속수사도 가능한 수준이네. 네, 이미 구속영장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이정희는 세연에게 말했어요. 세연아, 민석이 부모님이 구속될 수도 있어. 너 괜찮겠어? 세연은 잠시 복잡한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정의를 위해 하는 일이잖아. 나는 엄마를 믿어. 오전 10시 태명테크 본사에서는 또 다른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어제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추가 수사가 필요했거든요. 직원들은 모두 불안한 표정으로 수사관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회사 한 구석에서 동료들의 시선을 피하고 있었어요. 민석 씨,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당신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는 줄 진짜 몰랐다고요? 동료들의 질문에 민석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민석은 세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세연아, 제발 한 번만 만나자. 내 말을 들어봐. 세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만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싶은 말이 있었거든요. 오후 2시 두 사람은 집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민석은 평소와 달리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정장도 구겨져 있었고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어요. 세연아,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 부모님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줄 전혀. 민석이 말을 시작했지만 세연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민석아, 그건 중요하지 않아. 무슨 말이야? 내가 부모님의 일을 알았든 몰랐든 그건 문제가 아니야. 문제는 상견례 때 내 태도였어. 세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상견례 때? 응. 내 부모님이 우리를 그렇게 무시할 때 넌 나를 지켜주지 못했어. 아니, 지켜주려고 하지도 않았어.
민석은 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세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전화에서도 마찬가지였어. 내 엄마가 개인적인 감정으로 수사를 한다고 의심했잖아. 그건 민석아, 나는 내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날 믿고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넌 그러지 못했어. 세연의 말에 민석은 고개를 숙였어요. 사실 난 내가 변한 게 아니라 원래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 내가 사랑에 눈이 멀어서 제대로 보지 못했던 거지. 세연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이 담겨 있었어요. 민석이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세연아, 그럼 우리 정말 끝인 거야? 응, 끝이야. 미안해. 세연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민석아, 너도 이번 기회에 많은 걸 깨달았으면 좋겠어. 진짜 사랑이 뭔지, 상대를 지킨다는 게 뭔지 말이야. 민석은 세연이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자신의 나약함과 이기심을 뒤늦게 깨달은 것이죠. 한편 국방부에서는 태명테크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었어요. 문재훈 중령이 이정희에게 최신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장군님, 윤명숙 부회장이 완전히 자백했습니다. 지난 5년간의 모든 비리를 인정했어요. 장태호 회장은 어떤가? 아직 부인하고 있지만 증거가 워낙 확실해서 오래 버티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이번 기회에 군납 비리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야 해. 다른 업체들도 함께 조사하자. 네, 이미 관련 업체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저녁 시간 뉴스에서는 태명테크 관련 소식이 계속 보도되었어요. 태명테크 윤명숙 부회장이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고 수사당국이 발표했습니다. 장태호 회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신청될 예정입니다. 세연은 뉴스를 보며 복잡한 심정을 느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비 시부모였던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다니. 엄마, 나 민석이랑 완전히 정리했어. 이정희는 딸을 안으며 말했어요. 힘들었지? 하지만 현명한 선택이었어. 응, 이제야 속이 시원해. 그동안 내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알겠어. 그날 밤 민석으로부터 마지막 메시지가 왔어요. 세연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부족했어. 내가 행복하길 바라. 세연은 그 메시지를 읽고 조용히 삭제했습니다. 이정희는 늦은 밤까지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했어요. 이번 사건을 통해 군납업계 전체의 구조적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이제 정말 제대로 된 개혁이 시작되겠어. 문재훈이 마지막 보고를 올렸습니다. 장군님, 장태호 회장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구속 집행이 예정되어 있어요. 좋아, 수고했어. 이제 진짜 정의가 실현되는 거야. 집에 돌아온 이정희는 세연이 평화롭게 잠든 모습을 확인했어요. 딸의 얼굴에서 지난 며칠간의 근심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우리 딸이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겠어. 다음 날 아침 뉴스에서는 장태호 회장의 구속 소식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어요. 태명테크 장태호 회장이 어젯밤 구속되었습니다. 수백억 원 규모의 군납 비리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국방 분야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세연은 뉴스를 보며 말했어요. 엄마, 나 이제 정말 후회 없어. 오히려 이런 일이 있어서 그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었던 것 같아. 이정희는 딸을 보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딸이 이 시련을 통해 더욱 성숙해진 것 같았거든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태명테크 사건은 군납업계 전체를 뒤흔드는 대형 사건으로 번져갔어요.
장태호 회장과 윤명숙 부회장은 모두 구속 기소되었고 관련된 다른 업체들도 줄줄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정희는 국방부 회의실에서 군납 시스템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었어요. 이번 태명테크 사건을 계기로 군수업체와의 모든 거래 과정을 투명하게 개선하겠습니다. 참석한 고위 간부들이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경청하고 있었죠. 첫째, 모든 입찰 과정을 온라인으로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이정희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둘째, 군 간부와 업체 관계자들의 사적 만남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국방부 장관이 이정희에게 말했습니다. 이 장군, 이번 사건 정말 수고 많았어. 덕분에 썩은 고리를 끊을 수 있었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한편 언론에서는 이정희의 행보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었어요. 상견례에서 굴욕을 당한 평범한 공무원이 알고 보니 현직 소장이었다는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거든요. 하지만 이정희는 모든 인터뷰 요청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딸의 사생활까지 공개될 필요는 없어. 이정희는 개인적인 일과 공적인 일을 철저히 분리하고 싶었어요. 세연 역시 엄마의 생각에 동의했습니다. 세연은 이제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상견례에서 받았던 상처는 오히려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엄마, 나 해외 연수 프로그램에 지원해 볼까 생각 중이야. 정말? 어디로? 캐나다에 있는 국제기구 인턴십 프로그램이야. 1년 정도 과정인데 꼭 해보고 싶어. 세연의 눈에는 새로운 꿈에 대한 열정이 가득했어요. 이정희는 딸의 결정을 적극 지지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새로운 환경에서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해봐. 고마워, 엄마. 엄마가 보여준 용기 덕분에 나도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 민석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태명테크가 몰락한 후 그는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찾아야 했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정가 때문에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민석은 세연에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보냈어요. 세연아, 이제야 내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어.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널 지켜줬어야 했는데 나는 그러지 못했어. 정말 미안해.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길 진심으로 바라. 세연은 그 편지를 읽고 조용히 접어서 서랍에 넣었어요. 더 이상 민석에 대한 원망은 없었지만 다시 시작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이미 그녀의 마음은 새로운 미래를 향해 있었거든요. 국방부에서는 이정희의 공로를 인정하여 포상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이번 사건으로 수십억 원의 국가 예산 손실을 막았고 군납 시스템 개선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였습니다. 하지만 이정희는 포상보다는 시스템 개선에 더 관심이 있었어요. 재훈아, 다른 군수업체들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 장군님, 총 15개 업체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미 세 곳에서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되었어요. 이정희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아, 이번 기회에 완전히 정리하자.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돼. 한편 구치소에 수감된 장태호와 윤명숙은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었어요. 장태호는 여전히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변호사들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명숙은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어요. 변호사님, 정말 방법이 없나요? 윤명숙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부인,
이미 모든 증거가 확보된 상황이라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차라리 진심으로 반성하시는 모습을 보이시는 게 윤명숙은 상견례 당시 자신의 오만한 태도를 후회하고 있었어요. 그때 좀 더 겸손했다면, 세연과 이정희를 무시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상견례에서 보여준 그들의 진짜 모습이 결국 자신들의 몰락을 가져온 것이죠. 세연의 해외 연수 지원서가 합격했다는 소식이 왔어요. 엄마, 합격했어. 세연이 기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이정희는 딸을 꽉 안으며 축하해 주었어요. 우리 딸이 정말 대단해. 새로운 곳에서 많은 걸 배우고 와. 엄마 덕분이야. 엄마가 보여준 용기와 정의감이 나에게도 큰 힘이 되었어. 세연은 2달 후 출국 예정이었어요. 그동안 이정희는 딸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30년 넘게 군인으로 살아오면서 딸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엄마, 나 외국에 있는 동안 엄마가 외로우면 어떡하지? 세연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걱정하지 마. 엄마는 할 일이 많으니까. 군납 시스템 개선 작업도 있고. 이정희는 웃으며 말했지만 사실 딸이 떠나면 많이 그리울 것 같았어요. 하지만 딸의 성장과 꿈을 위해서는 기꺼이 견딜 수 있었습니다. 태명테크 사건은 이제 1심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언론의 관심도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군납 비리 척결의 상징적 사건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거든요. 이정희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어요. 피고인들의 행위가 국가 안보와 국민 혈세에 미친 피해는 상당합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재판부도 이정희의 증언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재판이 끝나고 나온 이정희를 기자들이 둘러쌌습니다. 장군님, 이번 사건에 개인적 감정도 작용했나요? 개인적 감정과 공적 업무는 철저히 분리했습니다. 저는 군인으로서 정의를 실현했을 뿐입니다. 이정희의 단호한 답변에 기자들도 더 이상 질문하지 못했어요. 그녀의 품격 있는 태도가 오히려 더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집에서 세연과 함께 뉴스를 보며 이정희가 말했어요. 세연아, 엄마가 이번 일을 통해 깨달은 게 있어. 뭐야? 진짜 품격은 돈이나 지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인격에서 나온다는 거야. 세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맞아. 상견례 때 그 사람들을 보면서 확실히 느꼈어. 모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번 시련을 통해 둘 다 많은 것을 배웠고 더욱 단단해졌어요. 2달 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이었습니다. 세연은 캐나다로 떠나는 날이었어요. 이정희는 딸의 큰 가방을 들어주며 함께 공항을 걸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아? 나 없이 혼자 지낼 수 있어? 세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걱정하지 마. 엄마는 강한 사람이야. 그리고 내가 꿈을 위해 떠나는 건데 얼마나 자랑스러운데. 출국 수속을 마치고 보안검색대 앞에 섰을 때 세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나 때문에 힘들었을 텐데. 이정희는 딸을 꽉 안으며 말했어요. 무슨 소리야? 너는 엄마의 자랑이야. 상견례에서 그런 일을 겪고도 이렇게 씩씩하게 새 출발하는 모습이 얼마나 대견한데. 세연도 엄마를 꽉 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나 캐나다에서 정말 열심히 살 거야. 엄마가 보여준 용기와 정의감을 본받아서. 그래, 우리 딸답게 당당하게 살아. 그리고 자주 연락해. 마지막 포옹을 나누고 세연이 보안 검색대로 들어갔어요.
이정희는 딸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며 배웅했습니다. 잘 가, 우리 딸. 엄마가 항상 내 편이야. 공항에서 돌아온 이정희는 조용해진 집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어요. 세연의 방을 둘러보니 딸이 남긴 편지가 침대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께 그동안 저를 키워주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특히 이번 일을 겪으면서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새삼 깨달았어요. 저도 엄마처럼 정의롭고 당당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사랑해요. 이정희는 편지를 읽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딸이 이 시련을 통해 더욱 성숙해진 것 같아 뿌듯했어요. 다음 날 국방부에서는 태명테크 사건 이후 군납 시스템 개선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정희가 단상에 올라 발표를 시작했어요. 태명테크 사건을 계기로 지난 2달간 군납 시스템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참석한 기자들과 관계자들이 모두 집중하고 있었어요. 모든 입찰 과정이 온라인으로 투명하게 공개되며 군 간부와 업체 관계자들이 사적 접촉을 원천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문재훈 중령이 구체적인 성과를 설명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 도입 후 입찰 과정의 투명성이 크게 향상되었고 업체들도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한 기자가 질문했어요. 장군님, 이번 사건이 개인적인 일과 연관되어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요. 이정희는 단호하게 답변했습니다. 개인적인 일과 공적인 업무는 완전히 분리해서 진행했습니다. 태명테크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수사 대상이었고 제가 한 일은 군인으로서 당연한 의무를 다한 것뿐입니다. 또 다른 기자가 물었어요.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군납 비리 척결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발표회가 끝나고 이정희는 사무실로 돌아갔어요. 문재훈이 최근 수사 현황을 보고했습니다. 장군님, 태명테크 관련 추가 수사에서 10개 업체가 더 적발되었습니다. 그래, 생각보다 범위가 넓네. 네, 이번 기회에 업계 전체가 정화될 것 같습니다. 이정희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개인적인 상처에서 시작된 일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국가 전체에 도움이 되는 일이 되었거든요. 저녁에 집에 돌아온 이정희에게 세연으로부터 첫 번째 국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캐나다 도착했어. 여기 정말 좋아. 세연의 밝은 목소리에 이정희의 얼굴에도 미소가 피었습니다. 잘 도착했구나. 많이 피곤하지? 괜찮아. 공항에서 프로그램 담당자들이 친절하게 맞아주었어. 숙소도 깔끔하고 다행이다. 음식은 입에 맞아? 아직 공항 음식밖에 안 먹어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 엄마, 나 정말 열심히 할 거야. 세연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도전에 대한 설렘이 가득했어요. 그래, 우리 딸이니까 잘할 거야.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고마워, 엄마. 엄마도 몸 조심하시고. 전화를 끊고 나서 이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딸이 멀리 있다는 생각에 조금 외로웠지만 동시에 뿌듯함도 느꼈습니다. 한 달 후 태명테크 사건의 1심 판결이 나왔어요. 장태호 회장은 징역 5년, 윤명숙 부회장은 징역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벌금도 각각 수십억 원씩 부과되었어요. 이정희는 판결 소식을 들으며 깊은 감회에 젖었습니다. 상견례에서 그렇게 오만하게 굴던 사람들이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문재훈이 사무실로 들어와 말했어요. 장군님, 이번 사건으로 군납 비리 척결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좋은 선례를 남긴 것 같아 다행이야. 그런데 장군님,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요. 문재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상견례에서 그런 일을 당하셨을 때 어떤 기분이셨어요? 이정희는 잠시 생각에 잠긴 후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화가 났지. 하지만 더 큰 분노는 내 딸이 상처받는 걸 보는 것이었어. 그래서 수사를 결심하신 건가요? 아니야. 수사는 이미 계획되어 있던 일이었어. 다만 더 철저하게 하고 싶어졌지. 이정희의 답변에 문재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세연과의 화상 통화에서 판결 소식을 전했습니다. 세연아, 태명테크 판결 났어. 어떻게 나왔어? 장태호 5년, 윤명숙 3년이야. 세연은 잠시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민석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내가 걱정할 일은 아니야. 넌 내 일에만 집중해. 이정희가 단호하게 말하자 세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나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어. 캐나다에서의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는 세연의 모습이 한결 밝아 보였어요. 엄마, 여기서 정말 많은 걸 배우고 있어. 특히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분들을 보면서 나도 나중에 이런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좋은 생각이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은 것 같아서 기뻐. 이정희는 딸의 성장한 모습이 자랑스러웠어요. 몇 개월 후 이정희는 국방부에서 우수 공무원 포상을 받았습니다. 군납 비리 척결과 제도 개선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받은 것이죠. 시상식에는 국방부 장관이 직접 참석했어요. 이정혜 소장의 헌신 덕분에 우리 군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해질 수 있었습니다. 장관의 치사에 이정희는 겸손하게 답례했어요. 포상식이 끝난 후 이정희는 세연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세연아, 엄마가 포상 받았어. 정말 축하해. 엄마 정말 대단해. 화상 통화 너머로 세연의 환한 웃음이 전해져 왔어요. 엄마, 나도 여기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어. 프로젝트 발표에서 최우수상을 받았거든. 우리 딸이 정말 자랑스러워. 1년 후 세연이 캐나다에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서 만난 딸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더욱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세연이 달려와 이정희를 꽉 안았어요. 많이 그리웠어. 나도 많이 그리웠어. 정말 많이 성장한 것 같구나. 이정희는 딸을 바라보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세연이 말했어요. 엄마, 나 이제 정말 확신이 서. 앞으로 뭘 하고 싶은지. 뭔데? 국제기구에서 일하고 싶어? 특히 분쟁 지역에 평화 구축 분야에 관심이 생겼어. 세연의 눈에는 새로운 꿈에 대한 열정이 가득했어요. 좋은 선택이야. 엄마가 군인으로서 평화를 지키듯이 넌 다른 방식으로 평화에 기여하는 거네. 이정희는 딸의 결정을 적극 지지했습니다. 그날 밤 모녀는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으며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엄마,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 어떤 것들? 진짜 사랑이 뭔지, 그리고 사람의 진짜 가치가 뭔지 알게 됐어.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세연의 말에 이정희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 내가 그걸 깨달아줘서 다행이야. 엄마는 너를 위해 뭐든 할 수 있어. 그게 엄마니까. 이정희는 딸의 손을 잡으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상견례에서 시작된 긴 여정이 이제야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정희와 세연 두 사람 모두 이 시련을 통해 더욱 단단해졌어요. 정직한 군인의 삶은
결코 초라하지 않다. 이정희는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조용히 참고 웃으며 딸을 지킨 한 사람의 군인 그리고 어머니가 있었다. 세연도 엄마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엄마, 나도 엄마처럼 정의롭고 당당한 사람이 될 거야. 그리고 언젠가는 나도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모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려운 시간들을 함께 이겨내며 더욱 깊어진 사랑과 신뢰가 있었어요. 앞으로도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품격이었습니다. 돈이나 지위가 아닌 사람의 마음과 행동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품격 말이에요.